네, 안녕하세요. 리버모어입니다. 최근에 좀 언론을 보면요. 뭐 쿠팡, 뭐 비전 펀드,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쿠팡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은 조금 좀 세밀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쿠팡이 만약에 조금 어려워진다 한다면 그에 대해서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 좀 무엇이 있을지도 내용을 한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이커머스 기업들 현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쿠팡, 뭐 위메프, 티몬, 뭐 옥션 등 많은 기업들이 있죠. 11번가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를 본다 하면요. 오늘 지금 이 그림에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기준만 나와 있는 온라인 쇼핑몰 이커머스 결제 금액인데요. 아, 제 옥션과 지마켓을 합쳐놨는데, 여기는 같이 이베이 코리아니까 같이 합쳐서 약 11.4조 원, 그다음에 쿠팡이 10.7조 원, 거의 투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 쿠팡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돼버리면 올해에는 약 한 15조 원 정도의 거래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볼 수 있고, 아마 매출액도 쿠팡이 작년에는 한 4.4조 원을 냈는데 이번 올해에는 약 한 6조 원에서 한 7조 원 정도의 매출을 낼 걸로 보여지고요. 이 정도 매출액을 한다면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와 연매출과 비슷한 그런 수준까지도 성장하는 그런 올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옥션과 지마켓, 이거 이베이 코리아를 제외하고는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커머스 기업들이 흑자를 낸 기업이 없어요. 다 적자를 봤던 그런 현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치킨 게임에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좀 과하게 좀 덩치를 키우거나 무리하게 영업비를 투입해서 제살 깎아먹기 하는 극단적 균형이 난무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이커머스 사업이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킨 게임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쿠팡의 현 문제점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작년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상세하게 내용들을 한번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먼저는 쿠팡 같은 경우는요, 아시다시피 G마켓하고 다르게 이제 납품업체, 그러니까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직접 대량으로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이런 전략들은 이제 대형마트 비슷하게 그런 오프라인 그런 유통사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쿠팡은 이제 뭐 쿠폰 등을 더 제시를 많이 하면서 소비자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고, 또 납품업체들에게 가격을 좀 더 깎아가면서 더 내려가게 하면서 이제 제품들을 가져와야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다 보니까 이제 수익 구조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납품업체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좀 볼게요. 쿠팡의 작년 매출액이 4.4조 원이었는데, 그래서 보시면 근데 매출 원가가 여기에서 3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작년에 연간 1조 144억 원이었어요. 그럼 지금 보면요. 지금 단순하게 매출액이 4.4조 원이었는데 매출원가 3조 6천억, 인건비 1조 1천억, 1조 100억, 이 두 개만 합친다 하더라도 매출을 넘어섭니다. 네, 비용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물류, 배송, 수수료, 마케팅비까지 포함해버리면 판관비가 그래서 이렇게 1조 8천억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적자 1.1조를 봤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너무나 지금 인건비도 많이 된 부분이고 또 매출 원가 대비해서 이렇게 이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년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고요. 매출 외형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좋죠. 근데 반대로 영업 손실도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최근 5년치만 합쳐도 누적 적자가 3조를 넘어서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7년에는요, 자본 잠식 상태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회복을 했던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죠. 네. 제가 지금 현금을 좀 보니까요. 쿠팡 작년 말 현금성 자산이 약 7,329억 원입니다. 작년에 현금 자산에서 5,900억, 그다음에 단기 금융 자산에서 1,300억 합치면
7329 나오는데 올해 7월 달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약 5,200억을 현금을 유입됐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과 올해를 본다면 약 현금이 1조 2,500억 수준이거든요. 근데 올해도 예상되는 적자가 1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현금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현금은 또 말라버리는, 추가 투자가 또 있어야지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도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 최근에 시작했던 쿠팡 이츠, 그리고 약 2만 5천 명 정도 사람들이 있는 그런 쿠팡맨들이 약 하루에 약 거의 뭐 170만 개의 상자를 배송하고 있는 그런 큰 부분이고요. 또 우리나라에 약 24개 정도의 큰 그런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공장, 큰 이런 센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쿠팡이 이제 직매입 대상인 그 납품업체의 그 매입 단가를 낮추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몇몇 업체들은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하는 부분까지도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그에 관련된 기사를 좀 제가 조금 모아봤는데요. 지금 뭐 크린랩도 쿠팡 공정거래법 위반 맞다 그러고 있고, 위메프도 공정위에 쿠팡 신고했고요. 배달의 민족도, 그러니까 우아한 형제들이죠. 여기도 쿠팡 이체 견제하기 위해서 공정위에 신고했고요. 금감원은 1조 원대 적자 쿠팡을 손대기 위해서 유상증자 등 경영 개선 계획 주문을 올해 9월 달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쿠팡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쿠팡은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계획된 적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계는 이 불안한 시선을 가지고 있죠. 쿠팡이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나 좀 재무제표를 봤더니요, 이 부분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나 봤더니, 자, 저 재무제표를 보니까요, 작년 말 기준으로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여기에 무려 3조 141억 원이 작년 말 기준으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쿠팡은 이것 때문에 적자가 우리는 계획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음, 주식을 발행을 할 때, 뭐 유상증자도 포함이겠죠. 그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차익입니다. 제가 조금 여기다 메모를 좀 할게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게 뭐냐면 증자 등 어, 주식 발행 시, 예, 약간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요, 그 차액이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쌓여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쿠팡이 2013년 설립한 이후에 매 수차례 유증을 할 때마다 초과 발행된 금액을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적립해 왔던 그 쿠팡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쿠팡이 그 최대 주주 그 쿠팡 LLC로부터 매년 유증 방식으로 투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그 이익 잉여금처럼 뭐 배당의 재원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실난 부분이 있을 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다시 넘어갔네요. 네, 이렇게 손실된 결손금이 있었을 때 이거를 회계상에서는 이 주식팔 추가금을 통해서 결손을 만회할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회계상으로 그 얼마 전에 금감원에게 니네 재무 구조를 개선해라라고 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결손금을 제하는 데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 이거는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없애기보다는 쿠팡은 더더욱 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서 또 물류센터를 내년에도 확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커머스 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그 마켓 쉐어를 더 늘리는 목적으로 더 돈을 더 세게 쓰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때문에 쿠팡이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지금 회계상 손실 보고 있는 거를 얼마든지 0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는 체력이 있는데 계획된 적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도 솔직히 저도 좀 불안한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유중을 해서 이걸 출강을 늘리는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예. 본연의 사업에서 이익을 내야죠. 예.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제가 또 최근에 또 손정희 쪽과 소프트뱅크, 뭐 비전펀드 쪽 관련한 내용들을 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사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전펀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 보시면 쿠팡 투자 연황 봤을 때 소프트뱅크가 2015년에 약 1.1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고요. 현금이 또 말라다 보니까 2018년에 또 다시 한번 20억 달러, 2조 2천억을 또 한번 투자했습니다. 총 30억 달러의 막대한 투자금이 현재 지금 비전 펀드에서 지금 쿠팡에 들어갔는데요. 지금도 그런데도 현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자,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손정희가 이끌고 있는 그 소프트뱅크 펀드, 그러니까 비전 펀드에서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관련한 기사들을 좀 클리핑 해봤는데요. 자, 손정희, 소프트뱅크 14년 만에 적자 전환, 판단 잘못했다. 손정희가 주로 하고 있는 위워크와 위버 투자에 대한 헛다리를 짚어서 자산 7조 원을 날렸다. 손정희가 과거에는 사우디에 가서 연설했을 때 환영받는 인사였지만 최근에 사우디에서 연설을 해봤더니 손정희 앞에서 연설했던 사람들은 청중이 많았는데 그 다음 순서 손정희가 이제 연설하려고 했더니 관중들이 다 썰물듯이 나가버렸던 텅 빈 관중만이 손정희를 맞이했던 예전 같지 않다라는 내용까지도 나왔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정희는 아니다, 우리 비전펀드 2호도 출시하겠다, 이러이런 비전이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쿠팡에게 또다시 투자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손정희 회장이 움직일 수 있는 총 자산이 약 512조 원에 되는 너무나 막대한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 쪽에서 알리바바와 소프트뱅크 주식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보유 현금도 있고, 또 비전펀드 1호와 2호 운용 자금, 물론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게 물론 있지만 어쨌든 가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약 512조 원 정도가 있는데, 이 자금에서 또 일부를 쿠팡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한번 고민 사항이 있겠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네. 자, 최근에 위워크 투자 IPO 실패 때문에 단호해진 손정희, 투자처를 구제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거 보시죠. 투자처의 적자를 앞으로 소프트뱅크나 비전펀드가 메워주는 일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라고 나오고 있고, 앞으로 5년에서 7년 이내에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겠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앞으로도 이 치열한 치킨 게임에서 이겨서 추가 투자금 없이 5년에서 7년 이내에 흑자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투자자분들의 판단을 맡기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과정이 험로가 심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쿠팡이 이사회에서 케빈 워시라고 전 미국 연준 이사를 합류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쿠팡이 기대하는 바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가 뭔지 말씀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쿠팡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원하는 부분은 이 사람을 통해서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9월 18일이죠. 미국의 위워크, 공유 오피스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위워크가 IPO 실패했죠. 이 기업은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테슬라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사업성으로 인해서 상장되었던 것처럼, 테슬라 상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카페24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위어크도 테슬라의 전철을 밟고 싶었지만 실패 부분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위워크 CEO가 사임했고 전 세계 직원의 30%가 되는 약 4천 명의 직원이 이제 잘려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위워크의 투자 가치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470억 달러였는데 급감해서 현재는 100억 달러로 줄어들었던 너무나 좀 힘든 흐름이 나오게 되었죠. 이런 상황인데 똑같이 적자를 보고 있는 쿠팡도 나스닥 상장을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아마존 등에다가 쿠팡을 매각하겠다라는 내용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도 한국이 세계 5위 전자상거래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분명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입니다. 아마 할 거로 보여지는데 방법은 두 가지죠. 직접 진출할 거냐, 아니면 현지 기업을 인수할 거냐. 현지 기업을 인수한다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안은 아무래도 쿠팡을 인수하는 쪽이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아시다시피 아마존이 성공했던 모습만 답습을 해왔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자, 뭐 이익보다 경쟁자 제압을 우선으로 하는 방침이었고요. 쿠팡은요. 아마존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물류와 배송 혁신에 돈을 쓰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쿠팡이.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에 신경 썼고요. 또 직접 사들인 상품의 판매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모두 다 아마존이 했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을 유일한 구매자로 아마존이 꼽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마존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우리나라 유통업을 다 체크해 보면서 어떤 기업을 사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각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볼 건데 국내 주요한 유통기업들을 볼게요 한번요. 자, 신세계 작년 매출 5조, 영업이익 3,900억, 시총 겨우 2.5조.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CJ 다 매출 잘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다 잘 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시가총액 많아봤자 3.7조밖에 안 되고요. 적으면 1.7조, 평균 2조, 3조예요. 근데 쿠팡 작년 매출 4조 원인데 적자 1조 원입니다. 누적 3조 원이고요, 적자가요. 근데 쿠팡이 주장하는 기업 가치는 현재 야, 우리 10조 원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봤을 때 아마존이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쪽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쿠팡이 과연 그렇게 크게 매력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아까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기대하고자 하는 바가 만약 세 번째가 이제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요, 이제는요, 이 10조 원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낮춰서라도 투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죠. 아까 제가 화면 올려놨잖아요. 어디 있었죠? 이 사람들. 기존에 투자했던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상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설령 지금 이 사람을 영입을 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부분이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년 초면 또 현금이 또 마를 텐데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볼 텐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쿠팡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반사이익을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마트를 좀 보고 있거든요. 이마트. 자, 이마트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영상 마감하고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마트에 대한 장점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 상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